여러분 안녕하세요, 재은입니다. 여러분, 회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입 밖으로 꺼내야 됩니다. 낭독은요, 완성된 문장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우리가 따로 작문을 할 필요도 없죠. 잘 쓰여진 문장만 내가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귀찮은 거는 모르는 글자가 있다는 건데 그 정도 사전 찾는 수고스러움쯤이야. 이걸로 내가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되겠죠. 이게 바로 낭독이 중요한 이유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럼 낭독이 중요한 이유 두 번째를 한번 말해볼까요? 텍스트를 읽을 때 집중도가 향상이 됩니다. 우리가 그냥 눈으로만 읽는 거는요, 집중도에 한계가 있어요. 금방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낭독이라는 말하기 장치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손으로 쓰는 행위, 필사도 좋습니다. 자, 낭독이 중요한 이유 세 번째. 말하는 동시에 우리는 귀로 듣습니다. 여러분, 말하면서 귀로 듣는 게 외국어 학습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귀로 듣는 거는요, 내 발음과 내가 말하는 방식을 체크하는 데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언어를 공부할 때는 무조건 오감을 다 활용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단련입니다. 단련, 성대 단련이에요. 저는 아나운서 아카데미를 다녀본 적도 없고요, 발성 훈련을 따로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단한 음성을 갖게 된 것은 바로 낭독 때문이었다, 낭독 덕이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집에서 한국어 책을 읽을 때도요, 계속 낭독하면서 읽어요. 소리내서 읽는다는 거예요. 중국어는요, 복식 호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여기까지 낭독이 중요한 이유 4가지였고요. 낭독하는 거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어떤 식으로 낭독하는지 테드 지문을 활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낭독하는 방법 뒤에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집중입니다. 최대한 내가 틀리지 않겠다라는 작정을 하고 집중을 하는 거예요. 有些人担心我们的联邦赤字，但是我担心我们的勇气赤字，我们的经济，我们的社会，我们在遭受损失，因为我们没有틀리면 다시 갑니다. 教育 이걸 왜 틀렸을까? 집중. 집중.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有些人担心我们的联邦赤字，但是我担心我们的勇气赤字，我们的经济，我们的社会，我们在遭受损失，因为我们没有教育女孩子们要勇敢。勇气赤字就是为什么女性在科学、技术、工程、数学 STEM 领域，在企业高管层，在董事会，在国会，在你所看到的任何地方都未被充分代表。 이렇게 읽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읽었냐면요, 낭독 방법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일단 집중해서 읽는다. 무조건 틀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두 번째, 글자 하나하나가 아니라 의미 단위로 문장을 보는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글을 읽으면서 뒷부분을 먼저 보는 습관이 길러지기 때문에요, 의미가 조금 더 빠르게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좋냐?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덜 버벅이게 되고요, 덜 틀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최대한 자연스럽게 내가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읽어보는 거예요. 자, 만족감, 성취감, 이게 언어 학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언어 실력 향상은요, 눈에 띄게 막 계속 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이거 공부하는 것만큼이라도 성취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제가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요, 5번을 읽을 거예요. 전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예상컨대 저는 이거를 외울 겁니다. 계속 좋은 문장을 읽고 결국에는 암기로 가는 거, 통으로 외워버리는 건요, 회화 실력 향상에 정말 쉐도잉보다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회화의 폭이요, 넓어집니다. 자, 여러분이 궁금하셨을 거, 모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체크하고 낭독을 해야 될지요, 아니면 낭독하고 체크해야 될지요? 제가 하는 거 바로 보여드릴게요. 有些人担心我们的连字，但我担心我们的勇气字，我们的经济，我们的社会. 이런 식으로 내가 단어 몰랐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절대 당황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찾으면 되니까요. 자, 그러고 나서 사전을 이용해서 찾습니다. 아, 이게 联邦赤字라고 하는구나. 联邦은 연방, 赤字는 적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연방 적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거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사전 검색하고 해석하는 데서 그칠 건가요? 이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联邦赤字, 연방 적자라는 건데 대충 감은 오네요. 연방 국가의 어떤 적자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도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이 단어를 연방赤字, 일단 네이버 사전에 검색을 해보지만 뜻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포기하나요? 아닙니다. 바이두에 검색을 해요. 바이두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财政赤字, 재정 적자라고 나오네요. 아, 연방 국가의 어떤 재정 적자를 이야기를 하나 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정확한 방법은요. 영어로 검색하는 겁니다. 联邦 federal 赤字 deficit, federal deficit 이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있습니다. 미국 같은 연방 국가의 재정적 적자를 의미하는 게 맞아요. 자, 이렇게 확실히 이해한 다음에 넘어갑니다. 赤字 적자. 자, 뒤에 용치 赤字 그럼 알겠네요. 용기 적자. 용기 적자가 무슨 말일까요? 대충 감은 오죠? 용기의 부족함, 용기 부족함을 나타내는 말 아닐까요? 자, 그런데 뒤에 문장을 보니까 용치 赤字就是 하고 용기 적자에 대한 정의, 이 연설자의 정의가 나오죠? 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쭉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몇몇 사람들은 우리의 재정 적자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우리의 용기의 부족함입니다. 자,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재정 적자가 아니라 지금 당장 걱정해야 될 거는 우리가 용기가 부족하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런 말 아닐까요? 我们的经济, 우리의 경제, 我们的社会, 우리의 사회, 我们在遭受损失, 우리는 遭受损失이라고 하면은 손실을 입다, 그쵸? 앞에 적자란 말이 나왔잖아요. 이거랑 조금 맥락을 같이 해서 우린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란 말이에요. 因为我们没有教育女孩子们要勇敢. 왜냐하면 우리는 没有教育, 교육하지 않았대요. 누구를? 女孩子们, 여자아이들을. 여자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要勇敢, 용감해야 한다고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자, 쭉 볼게요.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勇气赤字就是为什么女性在科学、技术、工程、数学 STEM 领域. 여기까지 해볼게요. 勇气赤字, 용기 적자, 바로 그냥 이대로 해석을 해볼게요. 就是 바로 무엇입니다. 为什么女性, 왜 여성이 在 어디에서죠? 뒤에 어떤 분야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영역, 领域, 科学, 과학, 技术, 기술, 工程, 엔지니어링, 数学, 수학. 이걸 바로 STEM이라고 하는데요. STEM. 우리 배경 지식에도 조금 도움이 되죠. 그리고 쭉 볼게요. 반점이 있고 나서 또 짜이가 나옵니다. 아, 이 분야뿐만이 아니고 또 어떤 분야에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짜이, 지혜, 高管层. 이거는 기업, 高管层 하면 뭘까요? 고위, 관리층, 在董事会, 이사회에서, 在国会, 국회에서, 在 끝나지 않았어요. 在你所看到的任何地方. 당신이 보는 任何 하면은 임의인데 모든이라고 하면 됩니다. 모든 地方, 모든 곳에서. 당신이 보는 모든 곳에서 또 왜 모두 왜 부정하고 있지 아닙니다. 被充分代表. 누가요? 여성이요. 被充分代表. 충분히 대표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스텝 영역에서든지 그리고 또 고위 관리층 이거를 C-suites라고 하더라고요. C가 들어간 단어 the chairman, CEO, CFO 이런 식으로 좀 고위 관리직이나 어떤 이사회나 국회에서 여성의 자리가 아직 적습니다. 이게 왜? 우리는 아이들에게 여자아이들에게 용감해야 한다. 용기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 여자 남자 편가르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자 남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자라오면서 남자 아이들에게는 용기 있어야 돼. 용감해야 돼. 야, 남자가 말이야. 이것도 할 줄 알아야지. 자, 이것도 역차별이죠. 자, 여자는 어떨까요? 조금 여자가 여성스러워야지, 조신해야지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일침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왜 여자아이들은 조금 더 용감하면 안 됩니까? 왜 남자아이들은요 조금 더 소극적인 사람들도 있고 용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그들이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일침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낭독해봤고요. 낭독하는 방법 이야기해봤고요. 그런 다음에 해석까지 해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다시 완벽하게 읽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5번 읽는다고 했잖아요. 5번 제가 읽을 거예요. 읽고 난 다음에 변화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searching for reasons not to be like. 有些人担心我们的联邦赤字，但我担心我们的勇气赤字。我们的社会，我们的经济，我们在遭受损失，因为我们没有教女孩子们要勇敢。勇气赤字就是为什么女性在科学、技术、工程、数学领域，在企业高管层，在董事会，在国会，在你所看到的任何地方都未被充分代表。자, 이렇게요. 꼭 마치 제가 제 머릿속에 있는 말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요, 이 문장을 충분히 응용해서 여러분의 말처럼 회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용기 있는 자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러한 주제로 만약에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어요, 중국어로. 그럼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勇气赤字就是我们社会有问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 사회의 문제는 용기 적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용기 적자가 뭐냐면요, 勇气赤字就是하면서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주제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재밌죠? 사실 이런 어려운 주제,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을까요? 어려운 주제로 대화를 우리가 조금 하는 거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건 비단 외국어가 아니고 한국어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이 주제로 된 텍스트를 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사고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로 된 외국어 텍스트를 보고 내가 한번 한국어로 좀 깊게 사고를 해본다면요, 충분히 대화할 수가 있어요. 이것에 대한 나의 의견 피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테드 강연 스크립트 밑에 공유해 드릴게요. 여러분 꼭 보시고 공부해 보시고 사고해 보시고 마지막으로는 중국어로 말해 보세요. 네, 오늘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익했길 바라면서요. 만약 유익했다면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뭐였죠? 알림 설정까지. 네. 여러분 중국어 저 제알고수 제인과 함께 열심히 해봅시다. 저희는 그럼 다음에 또 양질의 컨텐츠로 만나도록 해요. 빠이.